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1A extra topic, areas, volumes, and the cross product 하겠습니다. 어, 그, 사실 미적분 할 때 나왔어가지고, 근데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크로스 프로덕트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 직각인 오르사고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2차 평면에서 R2 공간에서 B 벡터라는 것이 그 B 벡터의 어, 에서 직각이 된 오르사고널한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요, B 벡터 B 벡터 B1, B2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올사근하게 만들면은 얘가 B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W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 B1, B2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다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X축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리플렉트 되는 거니까 Y축 보면 되겠죠. 그래서 B2 하고 마이너스 B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찾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찾았냐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은 어 그 두 개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직각이면 0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닷 프로덕트 해보니까 0이 나오더라. 맞게 했건 이렇게 올사고널한 거를 찾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어, 잠깐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V하고 W하고 다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W를 갖다가 사실 마이너스 V2, V1 그렇게 해도 0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V2, V1이요? 그렇게 해도 사실 다 프로덕트 하면 0이 아, 네. 나오는 건데 왜 네. 그거 말을 안 하고 V2, V1만 마이너스 V1만 언급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V2, V1 요거인 거죠, 요거. 요 부분. 예, 요쪽으로 옮겨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 근데 사실 이게 옛날에 우리 벡터 캘큘러스 할 때도 이게 어사고날 했다 그러면 꼭 두 번째 거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아, 거에다 마이너스를 해도 사실 되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V2, V1 이렇게 해도 다 요거요? 0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만 딱 보고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냥 예, 얘를 그냥 제 미아 생각 선생님이 다 찾아 놓으셨네요. 문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찾아 놓으셨. 예, 예, 그냥 예. 책에서는 하나만 그냥 예제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옛날에도 딱 요거만 똑같이 요렇게만 보여줬나요? 옛날에 그 뭐야 벡터 캘큘러스 할 때도 그 저게 놈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놈으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찾을 때 보면 꼭 두 번째 거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V1으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앞에 요렇게요. 마이너스 V2, V1으로 설명을 안 하고 V2 마이너스 V1으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때도 사실 조금 궁금했는데 여기도 그래가지고 네, 뭐 오, 다 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다 됐는데 이제 예시니까 하나만 보여준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요각을 더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 밑에는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위에만 딱 그렸는데 처음에 별다른 그 험원이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네, 네, 그 나중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차원에서 R3 공간에서 올사근을 한 걸 찾으면 올사근을 여기도 두 개 찾을 수 있는데 그죠? 여기도 두 개 찾을 수 있는데 어 그렇네요. 이게 하다 보니 좀 이상하네요. 3차원에서는 그 올사고날 한 거를, 어, 어,
이상하네. 하여튼, 그, 벡터 두 개에 대해서 orthogonal 거를, 직각을, 이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니, 여기 C고, X, Y일 때, 그죠? 어, 죄송합니다. 이 3차원만 되면 이제 잘 못 그려가지고, X, Y, Z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벡터가 두 개 있으면은, 이제, 한 개, 얘가, 이제, 얘가 뭐 B고 W면은, B 크로스 프로덕트 W가 양쪽 다 직각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거를, 어, 구해보겠다. 그래서, 벡터 B는 이렇게 좌표를 얘기를 하고, 벡터 W는 이렇게 W1, 2, 3로 하겠다. 하고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나온 거는 위에 그대로고요. 어, 얘들은 위에 나온 대로고, 얘네들이 이제 벡터다. B하고 W가 벡터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중간에 그 X표로 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디파이닝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는 안 더 쉽게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던데 이제 그 calculus 책에서 배운 저한테 익숙한 걸로 먼저 써봤어요. 기억나시겠지만 IJK로 앞에다 써주고 그리고 이제 1, 2, 3, 1, 2, 3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I에 대해서는 이렇게 곱한 것을 이렇게 곱한 것으로 빼고 그리고 J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곱한 것을 요렇게 빼고 K는 어, 요렇게 곱한 것을 요렇게 곱한 것으로 뺀다. 그죠? 그랬고 나중에 이제 뭐 계산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대신에 그 J번에는 요렇게 빼는 대신에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빼면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뒤에 또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더 쉬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B 벡터 이렇게 두 번 쓰고요. 1, 2, 3, 1, 2, 3 이렇게 쓰고 W 1, 2, 3, 1, 2, 3 이렇게 쓰고 양쪽에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곱한 것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빼고 이런 식으로 순서 헷갈림 없이 순서 바뀌는 거 없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 때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B하고 W에 대해서 각각 직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B랑 같이 닷 프로덕트 해보면 여기 나와야 되고, 또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W랑 닷 프로덕트를 하면 얘도 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 0이 나오는지 본다 할 때, 이제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고, 얘를 B와 닷 프로덕트 하고요. 얘도,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를 W와 닷 프로덕트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이제, 어, 얘 B1, B2, B3 이렇게 써주고, 얘는 위에 얘들이죠, 그죠? 이렇게 각각 써주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제 색깔별로 했어요. 그래서,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0이 나오더라. 하고, W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했고요. 그래서 위에 얘기했지만, B하고 W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은, B와 W에 대해서 각각 직각을 이룬다. 그림에서, 어, 이게 B고 이게 W잖아요. B하고 W인데 이게 이제 각각 얘랑도 직각을 이루고 얘랑도 직각을 이루고
얘가 B 크로스 프로덕트 W. 그래서 각각 직각을 이룬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R3에서만 정의된다 했는데 제 기억에 직문수에서 R7에도 정의가 된다고 했나요? R7은 저거 상관없는 디멘션이긴 하지만 음, 얼핏 기억이 나서 놓쳤 그런 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죠? R3 이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별 저랑 의미가 상관없는 없는 말로 그냥. 저랑 상관없는 디멘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이 틀린 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제 example로 갈게요. example 1, A1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들과 직각을 이룬 벡터를 찾아라. 그래서 A는 한 개만 나왔으니까, 뭐, R2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R3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일 위에 나왔던 것처럼, 뭐, 잠깐만요. 1, 2, 1, 2, 이렇게 있으면은, 죠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직각을 이루겠죠. 그래서, 어, 뭐지? x축으로 갔으니까, 잠깐만, 1, 2니까 2, 1 하고, y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책에 답 두 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어, 1, 2였으니까, 하고, 2, 1.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2,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도 2, 1인데, 지금 x가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겠죠.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이제 R2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R3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1,2니까 1,2, 3, 저기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G 방향하고 같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고 G축? 여기는 뭐 in the direction of Z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G축에 있는 그런 벡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써봤거든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러면 2 마이너스 0, 그러니까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응? 여기구나. 지금 다 0이니까 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cross product 한 이게 R 질문인데요. 네, 네. 이게 A는 2차원에서 1, 2와 수직인 벡터를 찾으라는 거고, B는 1, 2, 3, 아니 3차원에서 1, 2, 3, 마이너스 1, 0, 1, 이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아라. 지금 이렇게 두 문제 아니에요? 그건 여기 B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1하고 2가 만약에 R3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은 제로가 0이고 그죠? G축에 0이고 얘가 R3 공간에 살고 있는 애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래서 A가 1, 2라고 있으니까 이게 2차원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서 이제 솔루션에 네. 이렇게도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건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 2가 R3 공간에 있는 애라고 하면 G가 0이고 이러면은 얘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그 G축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G축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을 방에다 앞에 봐가지고. 요거는 아니, 끝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그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벡터를 찾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어, 그, 그러니까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1컴, 저 음, 10초만 주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게, 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R3에서 봤을 때도 XY 평면 지금 바닥에 다 있는 벡터들이잖아요. 바닥에 있는 벡터로서 수직인 벡터를 찾는데 그 지축 0, 지금 0,0,1이라는 그 두 벡터를 생각하고 그 벡터하고 1,2,0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 XY 평면에서의 수직인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로 찾는 방법이 있고 더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3차원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3차원 안에 있는 XY 평면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간다, 그죠? 네.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반대 방향으로. 그, 어, 그렇죠. 예, 0,0,1 그래서, 곱하기 1,2,0 하면은 반대쪽 방향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잠깐만요. 2하고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1이었는데, 어디 갔지? B2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도 B2 마이너스 1 상황만 썼네요. 그죠? 이게 C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라면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뭐야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은 0,0,1 크로스 프로덕트 1,2,0 그렇게 하면 거꾸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네네. 그게 전부 음,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2, 1, 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교과서 쓰신 분들, 수학자들한테는 이게 3차원에서 이게 양으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써 있게. 네.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그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밑으로 그리시나 봐요. 이쪽으로 그렸으면 다르게 나왔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었네요.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2, 마이너스 1, 0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B로 넘어갈게요. B는 이 두 개를, 그죠? 이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 2, 3, 1, 2, 3,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써놓고, 얘들은 두 개는 날리고, 그죠? 2, 처음에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고, 1, 이건 0이고, 하니까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하면은, 확인할 때는 이제 얘가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도 닷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와야 되고 얘하고도 닷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랑 둘이 닷 프로덕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0이 나왔다. 그리고 뒤에도 시켰네요. 뒤에도 하고 하니까 닷 프로덕트 하니까 0이 나왔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제대로 찾았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그 성질을 알아볼 때 먼저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벡터 BWX 세 개를 가지고 3차원 평면에 있는 평면 아니죠.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스칼라로 봅시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성질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B랑 W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 W랑 B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 결국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뭐, 오른손 룰이었나요? 이렇게 감았을 때, 이쪽에 시작하는 쪽이 B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쪽이 W이면,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은 이쪽 위쪽, 엄지손가락 쪽이다. 근데 이제 W랑 B가 그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W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어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밑으로 갑니다. 이런 이런 말인 것 같고요, 기억에. 그 다음에 이제 음,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W랑 X를 더한 것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더하기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C가 좀 집단적으로 안 와닿던데요. B랑 B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0,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요. 0 벡터가 된다. 그 다음에 D는 이제 요거는 스칼라이고요. 요거는 벡터이죠. 그래서, 어, 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나요? 결합 법칙도 아니고, 어소시어티브인가? 그것도 분배법, 분배 이거로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 뭐라고 이름이 있었던, 굳이 얘기하자면 결합 법칙 아닐까요? 결합 법칙 맞아요? 음, 근데 그, 이게 하나가 상수고 두 개가 벡터일 때도 결합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럴 것 같네. 그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결합 법칙이요. 그래서 이제 B에다가 스칼러가 붙어 있었는데 얘를 밖으로 꺼내고 이제 요렇게 크로스 프로덕트한 거의 전체에 예, 그 스칼라로 또 어, 해도 똑같다. 그게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면은 이제 A하고 C를 제가 먼저 볼 건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랑 W랑 이 W랑 B랑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다 해봤거든요.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얘들 없어지고 그죠? 얘들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뺀 거랑 그다음에 그 얘, 잠깐만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빼면은 그냥 그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B2W3가 B2W3 이렇게 뒤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B3W2가 B3W2 이렇게 순서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순서만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호만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0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0이 나오는 건 맞는데 사실 이거를 뭐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죠? X, Y, Z 이렇게 그렸을 때 B 벡터 똑같이 B 벡터란 말이죠. 겹쳐져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벡터가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은 직각인 벡터를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이거랑. 어, 그게 그러니까 평행한 경우는 다 0으로 나오고요. 그게 벡터가. 그러니까 D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C 곱하기 V 크로스 프로덕트 W 그거 같은 어디요? 경우는 그러니까 그 벡터가 패러럴한 경우. 이걸? 네. 어디? 아니 그 C하고 D번을
비교해 보시면 V 곱 아니다. 그거 예, 잘못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V 곱하기 V는 기본적으로 그 평행인 벡터들이 다 포함할 겁니다. 그러니까 CV 곱하기 V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0이 아니, 나. 저기서 예, V 곱하기 V는 자기 자신과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예, 이 예,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면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저기 각도가 0이면 면적이 안 나오니까 0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과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최대로 나오는데 자기 자신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것은 그 크기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김한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V 곱하기 V의 절대값을 씌운 음, 크기가 두 벡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V 곱하기 W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V 곱하기 W의 절대값을 이렇게 취한 그 크기가 아니 곱하기 있어야죠. 크로스 프로덕트. V 곱하기 그 크로스 아, 프로덕트. 예, 거기에 이제 절대값을 치운 그게 바로 그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거든요. 네, 네. 두 벡터. 근데 두 벡터가 같다고 하면은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벡터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이고, 그거는 0벡터라는 얘기죠. 예, 김한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데피니션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응? 어디 갔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뒷부분에 아마 면적이 아마 뒷부분에 나와서 근데 그런가요? 사실 들어가나 마나 똑같다, 그죠? 들어가도 0은 그러니까 0이고. 그걸 기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김한건 선생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겠죠. 예. 예. 네, 나오긴 나와요. 예, 예. 그게 아, 직관적인 의미는 예, 말씀하세요. 그거고 그러니까 면적이 0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그거다 EV 크로스 프로덕트 V 3V 크로스 프로덕트 V 그렇게 하면 그 패러럴한 그 벡터들이 계속 쌓는 거잖아요. 그 CV 곱하기 V를 하면 그것도 0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예. 아, 이런 CV 경우에 곱하기 V, CV CV 곱하기 곱하기 W가 아니라 V.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패러럴한 벡터들도 그것도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그,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은 그 두 개의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벡터의 길이로 표시되는데 그 길이는 그 애초에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한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넓이를 해봐도 넓이가 안 생기니까 0이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0벡터가 돼버리는 거네요. 0이 그렇죠. 돼버리는 거예요. 0벡터죠. 예, 예. 맥신상,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A하고 C를 했으니까 이제 B하고 D를 할 텐데요. B는 아까 분배 법칙인 거잖아요. 분배 법칙 B부터 할게요. 그래서 B도 하나하나 썼는데, 이제 B랑 그다음에 WX랑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B 위에 쓰고, WX 이렇게 더한 거 다 썼어요. 그냥 여기가 날아가고, 이제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제 쓴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씩 썼거든요. B, cross product W, B, cross product X,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 써보니까, 다 써서 얘들을 여기 더하기 있으니까 더했지요.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일치하니까 똑같다. 이렇게
증명 아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스칼라 시츄에이션이었죠. 였죠. 그래서 여기도 각각 했거든요. 여기 CB 여기 다 쓰고 그다음에 W 다 쓰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 얘도 각각 이렇게 썼습니다. 이 BW 크로스 프로덕트는 위에 나와 있는 얘죠. 얘 그냥 그대로 썼죠. 그래서 썼더니 얘네들도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어 요게 요게 B하고 W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C 이렇게 표시 요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얘랑 잠깐만요. 또 아, 아니구나. 잠깐만요. 얘를 그대로 썼고, 그리고 얘네들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C니까 C 묶어서 앞에 내고. 그래서 얘들 세 개는 B랑 W랑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고, 얘는 C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고, 그죠? 얘를 막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왔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성질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를 했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이제 성질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걸로 갑니다. theorem, theorem 1.a.22인데요. 여기에서는, R3, 네? 아니구나. R3 공간이고요. 그리고 B랑 W라는 벡터가 있고, 그, 세이라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A부터 D까지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데 밑에 볼 거지만 저는 이게 제일 뭐 이거 누가 찾아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지? 누가 찾아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C하고 D는 이거 뭐냐면은 평행사변형 B와 W를 뭐라 그러죠? 이 선으로 하는, 선분인가요? 선분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어, 넓이이다. 이 넓이가 얘로 나온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가 넓이가 되는지를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잖아요. 여기서 밑변은 B, B 벡터의 길이이고요. 그럼 이제 이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 높이가, 밑에하고 좀 헷갈려. 높이가 지금 이게 W고, 그죠? 그리고 이게 세이라니까 여기가 W,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됐지? 그냥 이거 넓이로 구하면은, 제가 요거 한 개만 쓸게요. 한 개 썼다, 두 개 썼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거 곱하기, 크로스 프로덕트 아닙니다. 그래서 B하고 W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똑같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은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뭐 가끔씩은 라그랑시의 아이덴티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A와 B가 똑같은 거를. 그래서, A하고 B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냥 붙여왔거든요. 이게 제곱이 딱 들어가면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이거랑 비가 똑같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루트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냥 전체를 제곱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제곱이 붙어 있고요. 그,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걸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있잖아요. 네, 길이니까 이제 안에 걸 각각 제곱해가지고 더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줬고, 그리고, 어, 밑에는 이제 제곱한 걸 푸는 거죠. 그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안에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밑에는 얘가 지금 루트가 벗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뭐 이대로 풀어 쓴 거예요. 이거는 제곱하니까 잠깐만요. 예, 이거는 각각 제곱을 했고 그다음에 얘는 다 프로덕트니까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제곱 이렇게 붙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이걸 쭉 풀어 썼더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더라.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CD 똑같은 거 보여줬고 A, B 똑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B하고 C를 똑같은 거를 책에서 보여주는데요. B하고 C가 이제 잠깐만요. B하고 C 밑에 써놨구나. 예, 여기 있네요. B하고 C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똑같다는 걸 보여줄 건가. 여기 제가 좀 헤맬 것 같긴 해요. 어, 일단 그, 삼각함수에서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이런 식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기억하지 않고 사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A, B, C 세 면이 있을 때, 그래서 세 성분이 있을 때 그,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여기서 보면 법칙이라고 해요. 예, 코사인 법칙 감사합니다. 코사인 법칙.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B를 A라고 보고 W를 B라고 보고 그죠? 얘를 C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쪽으로 가는 얘는 B-W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C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 2AB 코사인 세타이잖아요. 그러니까 2AB 코사인 세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거기다가 이제 밑에 이렇게 B하고 W 제곱은 옮겨놨고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우리 그 어, A랑 B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게 A, B로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코사인 세타네요. 그럼 얘는 A하고 B의 다 프로덕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B하고 W니까 대신에 그래서 B하고 W 다 프로덕트 여기다가 쓸 수 있고요. 앞에 2는 그대로 내려왔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얘가 아니, 뭐겠지? 근데 지금 최종 목표가 이게 맨 마지막에 고로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거기에 지금 미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미 그게 식을 말씀해 버리셨네요. 제가 했어요, 이미. 네. 잠깐만요. 뭘 보여줘야 되지? 아까 저도 되게 헷갈려가지고. A 도 W가 A 절대값, B 절대값 코사인 세타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줘야 하는데 벌써 말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최종 목적은 그거 같은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거도 있고,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 아직 잠깐, 거기까지 안 갔어요. 잠깐만요. 어, 이게 지금 거기까지 안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식을 일단 지워놓고 거기서 그
두 번째 이 v.w라고 나와 있는 그 식은 그냥 지워놓고, 예, 그 부분은 그건 지워버리고, 아, 제가 그냥 예, 써버렸군요. 예, 그걸 지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맞아요, 두 맞아요. 번째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갔다는 걸 보여줘요. 맞아요. 밑에 갔다가 제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또. 네, 답이 이미 그래서, 나와버렸어. 어, 해놓고도 답인지 모르는, 막 이런. 그리고 이제 밑에 다시 이거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 책 앞부분에 B의 길이는 이렇게 루트 B, B와 B의 다 프로덕트로 볼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그냥 그 루트를 벗기고 다 프로덕트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B를, 이거 대신에 B-W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B-W 제곱은 이제 이거와 이 각각의 다 프로덕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답이 나오네. 아까 얘기한 그거랑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왜 필요했냐면은, 얘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또 이거를 코사인, 그,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이걸로 써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잠깐만요. 일단 이까지 얘기를 했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넣은 형태가 되죠. 이게 제곱이니까. 넣고, 그리고 이거를 얘네들로 묶어줘요. 얘네들 두 개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B제곱, W제곱을 묶어주고, 그러면 괄호 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라가 되고, 그래서 얘는 또 사인 제곱 세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제곱 나오니까, 얘네들 루트 벗기고, 얘가 BW 사인 세트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거랑 똑같다 이런 말을 하고, 어 그리고 그렇지. 이상하다. 저 위에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하여튼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세타의 범위는 이게 지금 사인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양인 부분까지만 0부터 파이까지만 이런 식으로 어, 써주면 좋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사인 이제 세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사인 세- 말이에요? 어디요? 여기요? 예, 예. 지금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사인 세타 제곱 세타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요거 이 루트랑 제곱을 벗기면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절대값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여기는 절대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이게 양이 되는 그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 예. 절대값이 벗겨져 나올 때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예. 그렇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example은 좀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R3에서 R2에서 R4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parallelogram, 그 평행사변형이고 얘는 트라이앵글이고요.
그래서 A부터 빨리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있지요.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 구해라. R3에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어, 크로스 프로덕트 구해서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해서 빼고 이건 그냥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뭐지? 잠깐만요. 아, 이게 넓이니까 넓이니까 음 넓이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이제 이 죄송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길이가 곧 넓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다가 각각 제곱해서 넣고 찾아보면 이제 5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R2 공간입니다. 그래서 R2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다시 똑같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길이를 구하고 R2 공간이지만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R3에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딱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찾고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해서 이거는 다 0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넓이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전 얘는 좀 잘 안 됐지만 C 같은 경우는 R4니까 B번에서 네,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렇게 3차원을 생각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이 면적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차원에서 그냥 생각하면 이게 더 어려우니까 3차원으로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으로 해서 푸는 건가요? 그냥 2차원으로, 그냥 2차원으로 풀 수 있는 거인데 2차원 좀 수 어려운 있지. 건가요, 지금 이게?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3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0을 아니, 근데 붙이는 거. 이 문제는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말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만 크로스 프로덕트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만 문제면은 그래프 그려서 풀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요. 1,2, 3,1이니까. 근데 2차원으로 구하려면 그 사인 세타 값을 세타 값이 주어져야 구할 수 있지 않나? 바로 구할 수 있나? 지금 1, 2, 3, 2. 뭐 어떻게 뭐 종이에다 그려보면 면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그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 네. 평행사변환 높이를 구하려면 지금 2차원에서는 세타 값이 주어져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쓸수 있어야 돼요? 공식이 그러네요. 이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냥 하려면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V 이게, 절대값 곱하기 W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이 주어질 때 이제 그렇네요, 그렇네요. 세타 값이 안 주어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3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좀 어렵네요. 음, 그리고, C로 갈까요? 그, 이거는 제가 보니까 R4는 이게, 잠깐만요. 여기 다 똑같다고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에, 이게 R3, 그러니까 BCD가 R3에서만 아니라 다른 그 디멘션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R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C는 R3가 아니기 때문에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왔던 것도 B로 쓰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B를 쓰면, 이걸 쓰면은, 이제 이게 지금 4차원에 있는 거니까 4개씩 나와 있고요. 그래서 B는 그냥 이렇게 다 곱하기 해서, 저기, 제곱해서 하니까, 10이 나오고, W는 이렇게 다 제곱해서 해서 루트를 없애니까, 응? 아, 하고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을 하니까 7이 나오고, 그리고, 닷 프로덕트도 그냥 계산했죠? 계산하면 1이 나오거든요. 계산해서 제곱해서, 제곱하면 1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은 뭐 간단하게 돼요. 그, 루트 69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B라는 정의는, 공식이 되게 좋은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오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각도를 몰라도 이걸 쓰면은 그 좌표만 알면 계산은 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점이 있네. 근데 하여간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참 어렵네요. 그죠? 왜 R3에서만 정의가 되고 나머지 성질들은 다 다른 R4든 뭐 다 되는 건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R3에서만 된다는 건 그게 조금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R4에서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 그리기는 어렵고 그냥 R3까지 나온 그 직관을 그대로 그냥 연장해서 그냥 수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B 같은 공식들은 그냥 그대로 다 쓸 수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R3에서 쓰면 된다.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좀 어렵네. 크로스 프로덕트는 R3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이잖아요. 원래 개념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다른 식들 아까 R3에서는 B란 식하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그 크기가 같았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 그 벡터의 크기가 같았는데 그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었는데 왜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R4나 이런 데서는 그게 성립이 안 하고 R3에서만 그렇게 되는 건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다시, 질문 다시. 아니 아까 그 저기 A, B, C, D 나온 그 보면은 A, B, 네, C, D 수식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요거. 예, 예. 요게 네 개가 다 같다는 거잖아요. 네 개가 다 같다는 거거든요. 크기, 그 값이. 근데 그건 R3에서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R3에서는 요게 같은데, R3가 뿐만이 아니라 딴 데도 다 같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마스 선생님 말씀하신 A 같은 경우는 V 크로스 프로덕트 W잖아요. 그럼 크로스 그게 이제 프로덕트는 왜 그 3차원, R3에서만 정의가 되는지 이제 그 문제네요. 예, 김한근 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A는 3차원에서 식을 보면 3차원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근데 지금 쓰는 4차원을 풀기 위해서 지금 B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왜 되냐 이게 그런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좀 의문이 들어서요. 예, 왜 3차원에서만 정의되고 그거는 같다고 하는데 왜 A만 그렇게 따로 놓는지 조금 잘 그리고 모르겠네. 정리가 음. 안 되는데, 그죠?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연구 과제로 놔두는 네. 걸로. 네. 어. 근데 정의가 안 된다고 해서 4차원의 평행사변형을 구하지 못하는 법은 없는가 봐요. 뭐라고요? 질문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가 정의가 안 된다고 해서 4차원에서 그 평행사변형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평행 그리고 아까 3차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디터미넌트라는 거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도 보면은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지금 언급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디터미넌트? 제일 밑에 그냥 언급만 딱.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B 크로스 프로덕트 W는 3차원에서만 의미가 있고 근데 B, C, D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차원에서도 똑같다 서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나오는데, 미스티리어스합니다. 저는. D로 갈까요? 네. 예, 네. D는 요 벡터들이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죠? 이거는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으면 쭉 자르면 삼각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래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R2 시츄에이션이니까 여기다가 각각 0을 붙이고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의 길이를 구합니다. 길이를 구하면은 5가 나오고 얘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냥 안으로 자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부피로 들어갈 건데요. 부피는 이제 베이스의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건 밑면의 넓이인 거고, 이제 높이를 곱해서, 이거, 이거 제가 발음표 찾아봤거든요. Paral- Parallelepiped. 이렇더라고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평행 육면체. 오, 평행육면체 감사합니다. 평행육면체가 편하네요. Parallelepiped보다. 그래서 평행육면체가 나오는데 이제 얘는 어 이제 여기 보면은 B, 그다음에 W, X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R3 공간에 BWX가 있고 그리고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W하고 X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 요거 넓이죠, 그죠? 넓이고,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게 얘고, 그죠? 얘의 길이가 이 넓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D랑 닷 프로덕트 하면, 그러면 부피가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에리아는 금방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또 나오네. 하여튼, 닷 프로덕트를, 아까하고 비슷한데? 잠깐만요. 이게 닷 프로덕트를, 어, 음, 닷 프로덕트까지 먼저 안 갈게요. 그러니까 얘가 밑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이 B 벡터하고 얘랑 사이의 각도를, 세이라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정사형 시키면은 이게 지금 코사인 B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지금 이 베이스 에리아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넓이고 이게 높이니까 얘를 두 개로 곱하면 되는 거죠. 네, 두 개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어렵다. 그 이게 사실은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코사인 세라랑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또 얘기했던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A랑 B랑 코사인 세라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A하고 B랑 다 프로덕트 한 거고 얘는 B랑 그다음에 그 죄송합니다. W랑 X랑 다 프로덕트 한 거랑 똑같이 똑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얘가, 얘가 이 뭐라고 했죠?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써놨던 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사용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이거를 W 크로스 프로덕트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를 다시 풀어서 W,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W가 이 W 곱하기 X로 하니까 W 곱하기 X 하고 B하고 코사인 세이라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지? 어떻게 했지?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B 코사인 세타가 얘이고 W하고 X하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얘이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얘를 우리 지금 이거 봤잖아요. 얘가 이거의 이게 양이 스케일러 트리플 프로덕트 BWX의 스케일러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부른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케일러 트리플 프로덕트. 아까도 요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V도 W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W 네. 크로스 프로덕트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V 크로스 프로덕트 X를 한다고 쳐보면, 예, 어떻게요? V 아까 닫고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V 크로스 프로덕트 X 뭐 이런 거.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기하적으로 이해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벡터가 평행 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게 없는 거죠. 하나가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예, 저 B하고 X하고 그다음에 B가 어디 갔지? 두 개만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예, 사신하고 네. 아니 B하고 X하고 그러니까 뭐 높이가 없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이게. 예. 그래서 네. 0이 되는 게 기하적으로도 0이 돼. 그리고 이게 V 닷 W 곱하기 X나 W 닷 V 곱하기 X나 아니면 X 닷 V 곱하기 W나 다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다 부피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스칼라 트리블 프로덕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트리플 프로덕트는 알겠는데 왜 여기 스케일러가 붙는 거죠? 우리 스케일러는 아까 얘기했던 그 C 앞에 상수 C 붙는 거를 이게 여기 다시, 최종적인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온다는 뜻인 거. 네, 다시 있으니까, 達 プロダクト 최종적인 값은 숫자가 나온다. 이게 부피니까 숫자가 나온다. 이런 뜻 같아요. 아마 V를 그런, 계산하면 그 길이잖아요. 스칼라로 나오고 W를 계산하면 길이 스칼라가 나오고 X를 계산하면 또 이제 길이 스칼라 값 세 개가 나오니까 세 개의 스칼라 값을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고 그런 말 아닐까요? 아닌데요. WX는 다 벡터잖아요. 아니 근데 그 W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W 절대값 하면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V 절대값 하면 길이 나오고 X 절대값 하면 길이 여기 지금 평행사변 해봐야 이게 안 되겠구나. 네, 잘못했어. 이게 V 닷 W 곱하기 X에서 W 곱하기 X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이것도 하나의 벡터가 되고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것은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니까. 결과값이 스칼라로 나오는 트리플 프로덕트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결과가 네, 어, 감사합니다. 외우기 그냥 좋아. 추측입니다. 그 말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그냥 작은 디테일인데 여기 보면은 코사인 세라의 절대값을 써야 된다. Rather than just instance. 이게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위로 가리킬 수도 있고 밑으로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리키면 마이너스 되니까 넓이 구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이라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작은 디테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부피를 구하면 이제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좌표를 주는데 우리는 이거를 BWX라고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음, W하고 X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W 크로스 프로덕트 X이고 이거랑 B랑 닷 프로덕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를 여기다 적어줬고 그래서 닷 프로덕트라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문제가 한 개밖에 없었네. 그리고 이제 여기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평행사변형과 평행육면체에 집착하냐. 이게 이제 linear transformation을 하면 원래는 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좌표에 그냥 정사각형이었는데 얘가 linear transformation을 하게 되면 평행사 대략 거의 다 평행사변형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넓이가 구해진 거에 따라서 전체 R2가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치 되고 뭐 얼마나 뭐 줄어들고 이런 거를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determinant 말만 들었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 선형 변환이 공간을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늘어당기는지 뭐 줄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측도 이런 거에 대한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측정을 하는 것이 어, determinant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determinant 뭐 많이 하셨으니까 determinant가 뭔지 잠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determinant 기억나는 건 진문수에서 AD-BC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AD-BC가 그 위에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잠깐 앞에 문제 보시면은 그 조금 더 위로 더 가서 그 뭐 평행사변형 구하는 문제 나왔어요. 거기. 아니 아니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어요. 아까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밑에 문제. 거기. 예, 거기 비번 문제를 풀 때 그 1,2하고 3,1을 뭐 행벡터든 열벡터든 이렇게 늘어 세워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까요? 1, 2, 3, 1로 2 곱하기 2 바이 2 매트릭스를 네, 만들어 보면 예, 네. 그거의 디터미넌트 AD-BC를 해보면 왜 그렇게 됐지? 가만 잘못 있어봐. 썼네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맞는데? 예, 가만 그러니까 있어봐. 1, 2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 음, 맞는데 이거는 예. 이게 뭐가 바뀌는구나. 하여튼 그 절대값은 이거를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네. 마이너스가 5 나오는데 어쨌든 그 크기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 면적이 되긴 하니까 예 5가 되는 거죠. 예. 아까 여기 구한 값이 에리어가 5로 나오잖아요. B번에. 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determinant가 전체 R2의 뭐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이즈의 유닛 넓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공간을 얼만큼 확장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을 하니까 일부분만 확장하는 것만 알면은 전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문제는 그러면 그 평행 육면체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거요?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이거를 만약에 이 세 개의 벡터로 행렬을 만들면 그거의 디터미넌트가 그러면 이렇게 뭐 10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 마이너스 10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거 될 어떻게 것 같아요. 해보면 돼. 디터미넌트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한 자, 이거 각자 어떻게 해봅시다. 뭐로 해요 디터미넌트 이걸로? 오능 그 선생님이 좀 행렬만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요. 지금 하고 지금 있어요. 하고 계시. 네, 디터미넌트 계산 방식이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예, 아, 저는 몰라서. 예, 예. 호인 선생님하고 오능 선생님 누가 빨리 하나. 어떻게 하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쓰기만 돼도 벌써 헷갈리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나오네. 아, 그래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거기다 예, 예, 절대값 구하면 똑같네. 네. 아, 이게 항상 그 넓이니까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어, 넓이, 뭐, 크기만, 부피나 이제 크기만 본다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 이렇게 바뀌거나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만들어낸 부피나 면적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개념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의 디터미넌트는 그 음, 면적이 되는 거고, 3차원의 디터미넌트는 그렇죠. 부피가 되는 거고. 부피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 이렇게 진짜 그 방향이 뒤집어져 있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3차원이 약간 조금 어려운데, 예, 하여튼 뭐, 그, 이 좌표 체계가 좀 막 뒤죽박죽 좀 아까 되는, 미아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 손가락에 이거 있잖아요. XY, G면 G가 플러스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G축이 바뀌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그 공간을 얼마나 팽창시키느냐 하는 게 디터미넌트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101, 마이너스 1, 2, 3, 2, 1, 요 증, 요 증용, 요 평행 육면체는, 그니까 0, 0, 0, 001, 010, 001. 네, 예, 그렇죠. 예. 100, 010, 001. 요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육면체가, 음. 어, 요렇게, 10배 뻥튀기 된 거죠. 예, 이만큼 뻥튀기 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예. 나타내는 게 디터미넌트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되겠네요. 예.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에 스칼라만큼 늘린 거잖아요. 곡선은 없이 그냥 쭉 늘린 거잖아요. 반듯하게만. 그게 스칼라고.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게 리니어 또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뭐 그런 말도 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말은 면적을 늘리거나 2차원이면 3차원이면 부피를 늘리거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3차원이면은 그 뭐죠? 평행 육면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5차원이면 대체 뭐가 늘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기하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음. 요게 지금 그 미아쌤이 이렇게 써놓은 요 문장이 되게 훌륭한 문장 같아요. The measure of how much a linear transformation stretches space is called its determinant. 음. 그 책에서 베껴온 거라서 쓰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디터미넌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뒤에 하도 나오면 많이, 이렇게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 책도 나도 봤는데, 미아쌤이 이렇게 딱 써주니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음. 나오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요? 디터미넌트가 뭔지 어떻게 네, 해석하는지. 뒤편에 이 책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설명이 그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책이 되게 최근, 친절.
최근에 읽어봤더니 이게 디터미넌트의 처음 시작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진행 과정이 조금 잘 설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음.